지금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맡고 있는 업무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는 02년부터 지금 15년, 16년째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은 시장에서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아시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업 중에서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지침이 좀 변경된 사항,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은 저희 전통시장법상의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안에 어떤 우리 법에 따른 상인의 이런 상인 조직들을 갖추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화재 안전 시설의 경우는 무등록 시장도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제외라고 해놓은 거는 있는데 쭉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법상 시장이 아니고 어떤 그 농수산물 관련 어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이라는 명칭은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전통시장과 다른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설현대화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비 자체는 그 상인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좀 오해하고 계셨다면은 이번에 좀 확실히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은 기본적으로 6대 3대 1,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비와 지방비만 들어가는 사업들이 밑에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책자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올 2월 28일까지 접수입니다. 다른 경영현대화나 이런 사업들은 1월 23일까지가 마감인데 시설현대화 경우는 28일까지 인점을 좀 감안하셔서 일정에 맞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 중에서 어떤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 중에 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올해 새롭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임대료 자율 동결 합의 사항,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라서 우선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그 지침 개정 내용 설명드릴 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제외 대상 시장도 상식적으로 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작년에 그 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 아직까지 사업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시장 내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 진행이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사업 편성할 때도 혹시 작년에 선정이 돼서 아직까지 추진이 못한 곳들은 저희가 지원 배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접수 끝날 때 전이라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이라고는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하신 게 일단 관할 지자체와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시장에서만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당장 그 접수 마감일 날 접수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내년에 지자체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사업을 신청하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 하면 사전에 지자체와 미리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사비를 미리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청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그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넘는 사업들은 사전 컨설팅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고요. 미리 안 받으셨던 분들이더라도 지금이라도 받으셔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사유재산 가치증대 사업, 이거는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데요. 어떤 각 상가 내부 안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저희 시설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 재산 관련 부분들은 지원을 하지 않고 어떤 시장의 공공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복도에 그 LED 전등을 교체하겠다 하면 그런 고객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 공용 구간을 하는 거는 가능한데 상가 내부까지 전등을 교체하겠다 이거는 좀 지원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정 시장 내에 점포 내부에 어떤 LED 전등을 교체하겠다 하시면 이 공용 구간 그 공사하실 때 그 사비 좀 들이셔서 그 같이 공사를 하시면 좀 더 평소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하고 싶다면은 공용 구간 공사하실 때 같이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맨 아래에 집행부진 방지라고 해놨는데 지금 그동안 쭉 문의라든지 아니면 민원 이런 부분들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00억이 듭니다. 근데 다음 연도에 100억을 안 해주면 우리는 안 하겠다. 이런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10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50억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공사는 2년, 3년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시장에서 100억을 받아놓게 되면 다른 시장 지원이 안 됩니다. 지자체에서도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투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도 저희가 항상 안내를 드리는 게 그렇게 기간이 오래되는 사업들은 연차별로 좀 쪼개서 1년 차에 어떤 부지 매입이라든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년 차에 어떤 공사를 완료하고 이런 형태로 순차적으로 좀 계획을 잡아놔야 예산을 편성하기도 수월하고 집행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자체에 협의하실 때 예산이 큰 규모들은 어떤 연차로 쪼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하셔서 협의를 하시면 적용하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꼭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질문이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언제 선정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 시장에서 시군구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는 다시 광역시도로 3월 초에 신청 서류들을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는 이제 4월 초까지 현장 평가를 하게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하고 같이 시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거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저희 중소기업청으로 시도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포함해서 지원 대상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하고 다시 또 외부 전문가들 그리고 시도 같이 모여서 최종 선정안을 만듭니다. 그게 5월 말에 기획재정부로 올라가게 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10월경에 국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1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결정이 되면 이제 18년부터 자금이 교부가 되고 각 시장의 시설 공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작년과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올 8월 달에 저희가 운영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가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사항 우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시설이라든지 어떤 경영현대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개선되고 손님들이 좀 많이 방문을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임대료 상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임대료가 너무 상승을 해서 장사를 못 하시고 쫓겨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포주들만 어떻게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임대료 상승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현재도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평가 배점에 정규 배점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해서 기존의 임차 상인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평가 대상에 이 반영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제 자율동결 합의가 없다 그러면 가점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 점을 좀 동의서 받으실 때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화재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험사라든지 어떤 예산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상인분들 공제료로 운영하는 화재 공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돼서 올 1월부터 지금 당장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화재공제 가입률을 지금 평가에 반영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지금은 가점을 부여하고 있고요. 지금 어제도 다른 곳에 설명을 갔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반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다음 달 말까지 이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를 하려면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충분히 점포 상인분들 설명을 좀 해주시고 가입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대구에서 큰 불이 났었죠. 그래서 이런 화재 안전시설에 대한 어떤 주의가 상당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단순히 전기, 가스, 소방 같은 화재 안전시설의 개보수를 막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점검 결과 취약시설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되는 시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자체라든지 다른 곳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화재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떤 취약시설로 포함된 나온 곳들은 우선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일단 화재 예방시설 안전점검에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이게 개선을 했습니다. 단 어떤 시장군수구청장이 여기는 안전진단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정말 개선이 필요하다 한 곳들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으니까요. 이 내용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오른쪽 맨 하단에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해 상인분들께 좀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시장 상인분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법 개정되면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기존과 같이 80% 이상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대신 자부담이 없는 경우는 전체 상인의 60%만 동의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좀 완화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사업 신청 준비하실 때 좀 수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동의 받으실 때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이 동의 관련해서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은 우리가 내년에 시설현대화로 예를 들어 고객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옆에 상인들한테 여쭤봐도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 이런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설명도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취소시켜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업 신청하시기 전에 상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 80%, 60%라는 게 해당 구간에 있는 상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전체 시장을 시장 안에 전체 상인의 60% 또는 80%입니다. 이 전체 시장 상인이라는 거를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은 아케이트를 설치하는데 구간을 나눠서 올해 1구간, 내년에 2구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 구간에 있는 상인의 80%만 동의를 받아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버리면은 필요한 점포들만 저희 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럼 2차로 다음 구간을 하기로 했는데 2차 구간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인들이 내년도에는 1구간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2구간 하자 그런 것들 때문에 전체 상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의 상인 동의가 아닌 시장 전체라는 부분을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요건을 강화했는데요. 이거는 지자체 통해서 저희 쪽으로 그 사업계획 변경 요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기존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데 그런 법률의 검토가 전혀 없이 사업만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상인의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서 상인분들이 자부담 납부가 어려워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이 없는 그런 공용구간으로 변경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저희가 사업을 선정이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까지 가서 최종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까지 가서 지원하기로 한 내용이 너무 변경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변경을 2회에서 1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업 추진하시면서 이 사업 말고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해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이 1회로 변경됐다는 걸 꼭 좀 감안해 주셔서 장기적으로 시설 계획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디자인 반영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시장들을 다녀보면 아케이드를 예를 들어보면 어떤 뭐 A 시장을 가고 B 시장을 가더라도 다 똑같은 모양의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어떤 시장의 특색을 살려서 아케이드를 좀 특색을 가꾸고 이렇게 좀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아직까지는 너무 똑같이 획일적인 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장들도 그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 특성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넣는 부분이 어떤 시장별로 특성을 갖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아케이트나 어떤 시장 입구 조형물들, 그 다음 시장 경관 개선 하실 때는 반드시 디자인 요소를 반영해라. 이렇게 강하게 의무사항으로 했습니다. 혹시 그런 아케이드나 시장 조형물들 설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가 되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시설물을 지원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관리가 되느냐. 어느 날 가봤더니 손님이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열쇠로 잠겨 있고 이거는 지원해도 의미가 없는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좀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매년 집행점검을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게 또 이행이 안 됐다 하면 이 감점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계획들도 좀 많이 자세하게 좀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시설 현대화 사업 안에 주차장이 들어있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원래 14년까지는 그게 맞았습니다. 근데 15년부터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별도로 사업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주차장을 건립했을 경우는 주차장은 보통 금액들이 몇십억, 최소 몇십억입니다. 근데 지자체 예산은 많아봐야 10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하나 해주고 나면 다른 데 시설 현대화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주차장 규모도 확대하고 예산도 확대하기 위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사업이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약 110개 정도 건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차피 대상은 똑같고요. 국비 60에 지방비 40,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거는 주차장은 그 시장의 주차장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전용 공영 주차장입니다. 일단 소유권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주가 주차장 건립이 되고, 그다음 밑에 공공 및 사설 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주차장 건립이 어려운 곳들, 예를 들어 부지 단가가 너무 비싸서 주차장 건립이 어렵다 하는 곳들은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공공시설 주차장 지원을 할 때 저희가 관리 인력 인건비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공지에 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인력 충원도 가능하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개인 시장에 있는 시장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점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1월 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군구 통해서 지방중소기업청으로 접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 방향이라고 해놨는데요. 저희가 우리 주차장 사업은 좀 기본적으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고 지방비가 확보돼야만 국고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대비 130% 정도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미리 먼저 확보된 곳이 국고보조금을 먼저 가져가게 됩니다. 대신 나머지가 이제 예산이 다 소진이 됐으면 그분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추진하는 거 보니까 이 예산은 확보가 되는데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지원을 못 받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정이 되시면 지자체에서 부지 확보할 때 그 부지 건물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상인회장님들이나 옆에 상인분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할 때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계획은 1월 23일 접수 받고 2월 안에 평가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기존에 주차장 지원을 받았는데 고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지원 받았는데 연수가 20년밖에 안 된다, 우리는 80년이 필요한데 그런 곳들은 또 지원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도 저희가 주차장의 어떤 규모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곳들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주차장이 좀 면수가 부족해서 이제 지난번에 지원을 받았는데 안 되겠느냐,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들은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시니까 꼭 필요하시면 지자체와 협의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인근 공공시설 사설주차장 이용을 하셔라, 이렇게 항상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 이용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차장 건립을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당장 쓸 수 있는 게 인근 공공시설이나 사설주차장 이용하시는 거는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는 좀 국비 교부 방식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지방비가 확보돼야만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 시작 기간이 여름이나 이때쯤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너무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선정되고 나서 통보하게 되면 바로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월부터 이거는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 건립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사업도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설렌더처럼 이것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좀 끊어서 해주시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신청할 때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부라고 해놨는데
저희가 아까 130% 정도 뽑아놓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선정시장이 있고 후보시장으로 나눌 겁니다. 근데 선정시장한테 5개월 동안 그 기회를 먼저 드립니다. 부지 매입하고 지방비 확보해서 신청하시라고 기회를 드리는데 그 5개월 지나도 다 신청 못 하세요.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 후보시장들도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분명히 후보까지 기회가 가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라 해서 작년에 후보시장 중에서도 이 자금 교부 받은 곳들이 많습니다. 혹시 올해 그 최종 선정 받았을 때 후보가 되시더라도 분명히 기회가 오니까 지자체하고 예산이라든지 부지 확보 계속 협의를 하셔서 후보이더라도 후보 기간이 풀리게 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선정되시면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양식이 어디 있는지 계속 여쭤보는 분이 계셔서 저희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양식 다운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좀 적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